오늘도 계단 오르기는 여전히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 고기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왜인지 다리 힘은 자꾸만 빠지는 것 같고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정말 넘쳐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들여가며 열심히 챙기시지만 정작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근육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건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근감소증을 추적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학회에서 연구실에서만 나누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들에게만 조용히 알려주던 진짜 단백질의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양에만 신경 쓰십니다.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는지, 보충제를 몇 스푼 먹어야 하는지만 물어보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흡수율, 조합, 타이밍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셨던 근육을 진짜로 살리는 단백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으신 박영자 72세 어머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셨어요. 아침마다 단백질 보충제를 빠짐없이 드시고 점심에는 소고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장어까지 드셨어요. 주변에서 근육에 좋다는 음식은 다 드셨죠? 그런데도 점점 다리 힘이 빠지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걷는 게 힘들어지고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때 하소연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왜 저는 자꾸 힘이 빠질까요?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단백질 보충제를 물에 타서 드신대요. 그리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시고요. 점심엔 고기를 드시지만 밥은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탄수화물이 살찐다고 생각하셔서요. 저녁에는 장어구이를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백질만 따로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인슐린이 나와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안 되니 근육이 계속 빠져나갔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와 조합, 타이밍이 문제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보충제도 줄이고 대신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를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도록 했어요. 아침엔 들깨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점심엔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현미밥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저녁엔 렌틸콩 현미밥에 가벼운 나물을 곁들이고요.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계단도 천천히 오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달에 다시 오셨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꾸면 박영자 어머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열심히 단백질 챙겨 드시는데도 다리 힘이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진짜로 살리는 단백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단백질은 정말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비싼 고기를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진짜 효과 있는 단백질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 이야기부터 할게요. 새우 단백질은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지방도 거의 없어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소화율이 높아서 근육 합성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성호 75세님은 매주 새우 반찬을 꾸준히 챙기셨어요. 마른 새우를 볶거나 새우 두부찌개를 끓여 드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새우를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굳이 비싼 왕새우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마른 새우도 충분히 좋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튀김으로 드시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볍게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새우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100g에는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고요. 미국 영양제들에 실린 연구를 보면 렌틸콩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뚜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도 챙기면서 혈당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정순 70세님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가 늘 고민이셨어요. 현미밥 지을 때 렌틸콩을 한 줌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몇 주 지나니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단백질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렌틸콩은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현미밥 지을 때 한 줌만 섞어 드시면 됩니다. 잡곡밥처럼요. 다만 지나친 양념은 혈당 관리 효과를 떨어뜨리니 심심하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집에서 잡곡밥 지으실 때 콩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만큼 저렴하면서도 흡수가 빠른 단백질도 드물어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두부의 단백질 소화율은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흡수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최영미 73세님은 치아가 약하셔서 고기 드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순두부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두부 반모에 달걀 하나를 넣고 김치를 조금 넣어서요. 이렇게 석 달을 드시니까 팔에 힘이 생기고 물건을 들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두부는 정말 활용하기 쉬워요. 아침에 순두부찌개로 드셔도 되고 점심에 두부구이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저녁엔 두부 샐러드도 좋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부를 기름에 튀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영양은 파괴돼요. 찌거나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주로 어떻게 요리해 드시나요? 네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에요. 특히 중간 크기의 멸치가 좋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멸치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거죠. 강수진 69세님은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늘 걱정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중멸치를 간장에 살짝 볶아서 깨를 뿌려 드셨어요. 2달쯤 지나니까 병원 검사에서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멸치는 간단하게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오히려 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간장 대신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훨씬 건강해요. 혹시 집에서 멸치볶음 자주 만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알파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 말이에요. 한국식품학회 연구를 보면 들깨는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68세님은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저지방 우유에 타서 드셨어요. 단 2스푼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드시니까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들깨가루는 급히 들깨가루를 사시는 게 좋아요. 저지방 우유나 두유에 타서 하루에 2스푼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커피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 커피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들깨가루를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검은콩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근육 회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송민호 71세님은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는데 늘 다음날 다리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검은콩을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콩 한 줌을 밤새 불려서 아침 현미밥에 함께 넣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산책 후에도 다리가 덜 아프고 회복이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은콩은 미리 불려두었다가 밥 지을 때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 전날 밤에 물에 담가두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쓸 수 있어요. 불리지 않고 그냥 넣으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불려서 사용하세요. 검은 콩차로 끓여 드셔도 좋고요. 여러분은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6가지 단백질만 잘 챙겨도 다리 힘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우는 흡수가 빠르고 렌틸콩은 혈당까지 잡아주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멸치는 칼슘까지 보충해주고 들깨가루는 관절과 뇌까지 보호해주고 검은콩은 회복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단백질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더 큰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훨씬 강력해지는 황금 조합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백질을 따로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힘이에요. 30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합만 기억하셔도 근육 관리가 정말 쉬워질 거예요. 먼저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보세요.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은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요.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가볍게 볶아야 영양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브로콜리와 새우를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만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조금만 두르고 소금 살짝 뿌려서요. 정말 간단하죠?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드셔봤다면 이번 주에 꼭 해보세요. 두 번째는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먹는 겁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줘요. 반대로 현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렌틸콩이 채워주고요. 이렇게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잡곡밥 짓듯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소금을 과하게 넣지 않는 거예요. 양념을 많이 하면 혈당 관리 효과가 떨어집니다. 잡곡밥 드실 때 어떤 비율로 곡물을 섞으시나요? 다음에는 꼭 렌틸콩을 넣어보세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와 저지방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오메가3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맹물에 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지방 우유에 들어있는 적당한 지방이 들깨의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아침 식사 대신 이렇게 간단히 드셔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바쁜 아침에 이것만 챙겨도 하루 단백질 관리는 절반은 끝난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잘못된 조합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기름에 튀긴 새우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어도 염증을 유발합니다. 달게 졸인 렌틸콩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문제예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식후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1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분해를 막고 근육 합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우유를 드시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안 돼요. 맑은 물로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루 30분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단백질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만 도셔도 충분해요. 여덟 번째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늦게 주무시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다 아셨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와 조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보충제를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단백질은 몸에 부담이 되고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간에도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과 황금 조합을 챙기면 완전히 다릅니다. 잃어버린 다리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단백질 관리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주 2회에서 3회 새우를 챙겨 드시는 겁니다. 비싼 왕새우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른 새우 볶음이나 새우 두부찌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현미밥 지을 때 렌틸콩 한 줌을 넣으시고요. 이 세 가지만 챙겨도 3개월 후면 확실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고 물은 하루 6잔 이상 마시세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 30분씩 하시고 밤에는 푹 주무시고요. 이게 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만큼 중요한 근육을 깨우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식탁을 넘어서 일상 속 근육 자극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인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들깨가루 우유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이 신기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